안녕하세요. 저는 오경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제 인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18살 때 처음 미용 가위를 잡았습니다. 1975년 당시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미용학원에 등록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뭔가 제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며 미용사의 손놀림을 보고 매료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용학원에서의 인연은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실습하고 손님 대하는 법부터 가위 다루는 기술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스타일링 도구가 없어서 오직 가위와 손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파마약 냄새에 손은 늘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누군가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지역 내 유명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동네에서 가장 세련된 미용실로 꼽혔는데 아마 그곳에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배워오신 분이라 다른 미용실과는 차별화된 커트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8년 동안 배우며 실력을 닦았고 28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제 이름을 걸고 첫 미용실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경숙헤어라는 간판을 처음 걸던 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빌린 돈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저에겐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골 손님 몇 명과 지나가는 손님들로 겨우 월세를 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머리를 자르기 전에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져 손님의 얼굴형, 직업,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 스타일을 제안했던 것이 저만의 강점이었습니다. 33세 결혼을 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저 자신이 지칠 때도 미용실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저에게 미용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은 12년이라는 결혼 생활 끝에 파경으로 이어졌습니다. 45살에 이혼을 하고 12살이던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더욱 미용실에 매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고 어쩌면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상처를 잊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경숙헤어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미용실로 자리 잡았고 손님들이 예약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전화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른 머리를 하고 기뻐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55살부터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 아침에는 아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붓고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장시간 서서 일한 탓에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저는 56살에 첫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2개월간 미용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단골 손님들은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미용사에게 무릎은 생명과도 같은데 저는 그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어 짧은 시간 일하고 쉬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59살에 두 번째 수술, 63세 세 번째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성 통증이 시작되었고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모아둔 저축의 상당 부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손님의 머리 상태에 따라 즉흥적으로 스타일을 변형해야 하는데 통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놀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65살에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제 정체성, 제 삶의 중심이었던 미용실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형의 자산, 즉 40년 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다행히 10년 동안 함께 일한 후배가 미용실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권리금 3천만 원과 미용 도구 일체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마지막 날 오랜 단골 손님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그날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하던 일이 미용실 문을 여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상이 사라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고 난 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그저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연금 112만 원과 개인연금 45만 원, 월 157만 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미용실 원장 오경숙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경숙 원장님이라고 불렀고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타이틀이 사라지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용실이 없는 저는 그저 무릎 아픈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일상의 모든 면을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부터 장 보러 가는 것까지 모든 활동이 통증과의 협상이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침술, 물리치료, 수중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몸의 패턴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비교적 통증이 덜했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활동은 모두 오전에 배치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재구성했습니다. 집 안 구조도 변경했습니다.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욕실에 안전바를 추가했습니다. 주방 작업대 높이도 조정해 앉아서 요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바꾸니 일상생활이 조금은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회적 고립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던 제가 갑자기 혼자 지내게 되니 외로움이 심했습니다. 아들은 28살 때 외국으로 나가 그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손자는 12살인데 영상통화로 가끔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도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런 외로움이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질 때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보내준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지만 자연스럽게 미용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현재 미용 트렌드를 보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콘텐츠는 넘쳐났지만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머리숱이 줄어들고 두피가 민감해지는 등의 특성을 고려한 헤어케어 방법을 다루는 채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용실을 운영할 때도 느꼈던 점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은 미용실에서도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나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촬영 장비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원격으로 편집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68살의 할머니가 유튜버라니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더 잃을 것도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면 지금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 몇 번의 촬영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말도 자꾸 더듬고 카메라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졌고 할머니 미용사의 쉬운 헤어 관리법이라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첫 영상의 주제는 무릎 아픈 노년층을 위한 앉아서 하는 셀프 커트법이었습니다. 저처럼 오래 서 있기 힘든 분들을 위해 앉은 자세에서도 쉽게 앞머리나 옆머리를 다듬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아들과 그의 지인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염색법, 두피가 민감한 노년층을 위한 샴푸 방법, 손 힘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간편 스타일링 등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영상에 담았습니다. 특히 젊은 미용사들은 알지 못하는 나이 든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팁들이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고 6개월 후에는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니어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댓글에는 드디어 우리 나이대를 위한 콘텐츠를 찾았다. 경숙님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와 같은 응원의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몇십 년 만에 염색에 도전했다는 일화, 손녀를 위해 따은 머리를 해주었다는 이야기 등 감동적인 사연도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알려주는 이라는 콘셉트가 차별화된 강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미용 유튜버들은 화려한 편집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지만 저는 실용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적은 방법,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헤어 케어법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면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망설였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통증이 덜한 날을 골라 복지관에 나가 실제 시연과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직접 머리를 만져주고 얼굴을 마주보며 소통하는 것은 온라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할 때는 미용실을 하던 시절의 보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시니어 뷰티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월 평균 60만 원, 복지관 강의료는 회당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전 미용실 수입에 비하면 많지 않았지만 연금과 합쳐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증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강의는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하고 영상 촬영은 통증이 적은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앉아서 할 수 있는 미용 기술을 더 많이 개발했고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무릎 아픈 미용사가 개발한 앉아서 하는 헤어스타일링 비법이라는 시리즈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손자와 공통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배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저의 썸네일 제작을 도와주었고 영상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1년에 한 번 방문할 때는 다음 콘텐츠에 대한 회의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용실을 하던 시절에는 일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 활동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통증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통증을 인생의 끝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미용실은 접어야 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통증 관리와 함께하는 노년의 활동이라는 주제로 건강 관련 특강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뷰티 매뉴얼이라는 책을 출간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손으로만 일했던 제가 이제는 글로 경험을 전달하게 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2시간씩 책 집필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제 인생의 지혜를 책으로 남긴다는 생각에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무릎 통증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8살의 유튜버가 되고 강사가 되고 이제는 작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끝까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어떤 위기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무릎은 아프지만 저는 여전히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중입니다.